자, 빛은 이렇게 입자적인 성질, 화동적인 성질,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직진한 성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름을 갖다가 따르게 불러요. 특히 이제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광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광파. 직진하는 그 특성을 갖다가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선. 그래서 요거는 포톤, 영어로 포톤이라고 하고, 요거는 라이트 웨이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띄어쓰기 해야죠. 라이트 웨이브. 그 다음에 라이트 레이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는 전자기파라고 돼요. 전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이거는 라이트 파티클, 빼먹었네요. 라이트 파티클. 그 다음에 이건 라이트 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이 이제 파동성, 입자성, 직진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빛과 관련된 이거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빛을 나타내는 현상, 반사의 굴절이라는 현상을 배울 거예요. 간섭 회절 평광이라는 현상을 배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사라든가 굴절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빛을 갖다가 광선이라는 걸로 다루면 굉장히 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빛의 직진성을 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 이런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기하광이라고 그래요. 기하광학. 자, 그 다음에 반사나 굴절은 빛의 직진성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섭 회절 평광이 있어요. 이거는 빛의 파동적인 성질로 하면은 쉽게 설명이 돼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광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현상을 다룰 건데, 빛의 현상 중에서 반사 굴절은 빛을 이 직선으로 직진하는 이 광선으로 보게 되면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파동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이 반사 굴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반사나 굴절은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학문 분야를 기하광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하광학은 뭐냐? 빛을 이제 광선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직진성을 갖다가 이제 그 다루는 빛을 광선으로 취급하고, 광선이라고 해서 생각하고서 반사 굴절을 다루는 학문을 기하광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리광학은 뭐냐면은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그때 광파가 되겠죠. 물리광에서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서, 광파라고 생각하고서 간섭이나 회절이나 평광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는 학문 분야를 이제 물리광학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간섭 회절 평광을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빛은 입자성하고 파동성, 이렇게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있는데, 이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빛을 이제 빛의 현상 중에서 간섭, 회절, 평강을 이제 다루는데 이거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다루어야만 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런 학문 분야는 물리광학이라 그래서 물리광학은 빛 현상을 파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이거예요. 그 빛 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이냐면 간섭, 회절, 분산, 평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학습할 것이다.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안경에다 코팅을 하는데 왜 설명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빛의 현상 중에서 간섭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 간섭을 하느냐? 이 코팅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하는 방법을 알고 왜 코팅을 하는지 그걸 알려고 간섭을 한다, 현상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력의 한계라든가 시력표 제작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회절이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회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광학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물리광학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학문 분야를 물리광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성능이나 색수차 등 요건 근데 여러분이 그 이제 기하공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은 요거는 주로 이제 기하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평광 지금 이제 할 거고 평광. 자, 기능성 렌즈 중에서 평광 렌즈를 갖다 이제 그 다루게 되는데 뒤에 나와서 이제 평광 조금 하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간섭하고 회절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파동함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주기, 속도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추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그 파동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폭, 파장, 진동수, 주기, 속도 이런 것들을 알면은 파동 함수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구현해낼 수가, 찾아낼 수가, 구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고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사인 함수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사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이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인 함수라는 것만 이제 알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서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죠. 파동함수에서 이걸 구하고 여기서 파동함수를 구하고 이걸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간섭, 회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코팅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공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이 파동하고 입자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차이점은 다 얘기했어요 벌써. 이와 같이 입자하고 파동의 구분, 가두어질 수 있다 없다, 겹쳐질 수 이렇게 없는 거죠. 겹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섭 현상을 갖다가 이제 구성하고 간섭 조건이라는 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섭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결국 식인데 여러분이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암기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들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아무 걱정 없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쉬운 거니까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림 몇 개만 그릴 줄 알면은
쉽게 기억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반사 렌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렌즈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코팅을 갖다가 하는 거, 두께를 갖다가 산출할 수 있고 이런 걸 일단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절하고 분해능 관계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로부터 이제 시력의 한계라든가 이제 분해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국가고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평광 렌즈의 원리를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광 렌즈와 관련된 이제 그 투과를 갖다 측정한 거를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갖다가 이제 주게 되면 여러분은 과제를 갖다 풀면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도 할 수, 발표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해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평가서도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광학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자, 요 중에서 우리가 그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죠. 수업 진도표가 요거는 잠깐 시간을 보고서 한번 일단 요거부터 하고요. 여기 나온 진도가 이렇게 써놔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더 나갈 수도 있고 좀 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뭐 요것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요것이 또 먼저 왔다 앞으로 갈 수도 왔다 갔다 조금 그렇지만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요 순서 정도대로 이제 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적하고 관련된 거 먼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지나게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출석은 이제 40점 만점으로 하고 40%.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석 유례시 1점 감점. 아까 여러분 출석표 봤을 때 뭐 3월 이제 8월 30날 6교시 8월 30날 7교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6교시 이제 결석하면 6교시 X죠? 7교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될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한 주에 3시간씩 총 15주니까 15주 15주 3시간씩 하니까 한 주에 45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45시간 하게 되는데 한 번 결석할 때마다 1점 감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9번 저기 학칙에 이제 그 출석 경고제하고 출석 미달이 있죠. 그거 이제 그거에 학칙에 맞춰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나가니까는 그거 잘 해야 되고, 그래서 5번 체크가 됐다 X 교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5점이 감점이 돼서 40점이 아니라 이제 35점이 이제 될 겁니다. 요거를 이게 그 좀만 바꿀게요. 여러분 이제 비대면 할 때는 요거를 갖다 이제 지금 대면으로 할 수가 있을 때는 대면 출석을 좀 적게 하고 요거를 높일게요 내가. 그래서 요거를 30 30 하면 70이죠. 출석을 15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 시험 점수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아마 2학기 때 이제 대면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30점 그러면 70점이 되겠죠. 70 80
9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70, 80, 90, 100 되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점수를 조금 더 이제 높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8주차 때 하는 거고, 요거는 16차가 되겠죠. 15주차. 이렇게 되면 시험 보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교과 내용에 따라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제 부여해 줄 거고, 각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과제 있나 점검 이제 해서 이제 과제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그 결석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결석을 해요. 이렇게. 그럼 1점 감점. 그래서 X표가 5번이면은 이 학생은 이제 출석 점수가 10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요 진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그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 파일은 내가 적은 것들 있죠. 한꺼번에 요거는 이제 같이 그 동영상 업로드 시킬 때 같이 이거 그 압축해 가지고서 이제 넣을 겁니다. 자, 아까 요거서 이제 조금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파동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요걸 한번 먼저 보겠어요. 이 간섭 현상을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무반사 렌즈 같은 거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안경 렌즈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옛날에는 렌즈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렌즈가 유리였죠. 유리였다가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다 됐어요. 나도 옛날에 이제 안경을 내가 처음으로 낀 게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는 안경 렌즈가 유리였어요. 그래서 뿔테, 지금 여러분이 시커멓게 된 뿔테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된 뿔테, 여기다 이제 유리를 갖다 껴요. 그러니까 유리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가다가 떨어뜨리면은, 안경 떨어지면 깨져버려요. 이게 무거우니까 코가 아파요. 귀도 아프고.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을 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 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가벼워요. 그 다음에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얘는 잘 깨지는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유리 렌즈가 없어지고 이제 플라스틱 렌즈로 이제 바꿔졌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물러요. 이게 무르다. 그래서 손톱으로 찍 한번 그으면, 렌즈에다가 손톱으로 쭉 그으면 여기 홈이 파이게 돼요. 또는 그 거친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비비면은 막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흠집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얘가 투명도가 별로 안 좋아요. 얘가 끼었을 때하고 꼈을 때 바르면은 얘는 아주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있으면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투명도가, 그러니까 빛을 투과시키는 능력이죠. 빛을 갖다 투과시키는 능력이 얘가 훨씬 좋아요. 얘는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투과력은 얘가
딸려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이거를 아예 너무 무르고 투과력이 안 좋으니까 얘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고 빗을 많이 통과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팅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투명한 물질로 여기를 감싸요. 이렇게 감싸면은 얘가 빗을 갖다가 더 투과시키기도 하고, 요거는 왜 그 투과력이 안 좋으냐면은 빗을 갖다가 일부러 반사를 시켜요. 이렇게 표면에서 4% 정도 반사되고 이 뒤쪽 표면에서 4%가 반사돼요. 약. 그럼 도화 어떻게 합니까? 약 8% 이상의 빛이 반사가 돼요. 유리도 만만치 않게 반사돼요. 근데 얘가 고골절로 가게 되면은 12%, 13%, 14% 그렇게 많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반사광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투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투과되는 빛이 9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얘를 100% 가까이 올리고 싶은 겁니다. 또 무르게 한 걸 단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코팅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코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4% 4%짜리를 갖다가 거의 0%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다. 빛 반사되는 빛을 이렇게 해서 요거 얇게 아주 얇은 막을 갖다 씌우게 되면은 여기 반사되는 빛을 0%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100%다 들어가니까 외부의 빛이 100% 99.99%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제 안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안경에서는 한 95%, 6% 정도, 95나 6% 정도, 그 정도까지만 올립니다. 왜냐면 너무 올리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충분히 95%, 6% 정도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 맑고 투명하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끊는. 너무 비싸면 또 안경 안 사니까. 안경은 소모품이니까 비싸면 안 되겠죠. 근데 카메라 렌즈 같은 아주 고급 광학계 렌즈 같은 경우 쓰는 것 같은 경우는 99.99% 코팅을 아주 여러 겹 하고, 망원경 같은 거, 현미경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반사율을 높이려면 코팅을 또 잘 해야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렌즈에 들어가는 빛을 많이 들어가게끔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는 빛이 사라져요. 무반사가 돼요. 무반사. 그래서 우리가 무반사 렌즈라고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 잠깐 보면은 무반사 렌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무반사 렌즈 코팅을 하면은 여기다가 코팅 물질을 한 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5겹 정도 합니다. 이제 보면은 뭐 SiO2나 SiO2라든가 TiO2, 티타늄,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그 다음에 Mg, F2 이런 물질로 보통 이제 코팅을 하는데, 여기 코팅을 갖다가 보통 한 3겹에서 5겹 정도 합니다. 얘를 갖다가 먼저 얘 실리콘 SiO2를 씌우고, 이 렌즈예요. SiO2, TiO2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코팅을 5층을 하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5개, 5층 할 때 TiO2를 SiO2, TiO2, SiO2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SiO2, TiO2, SiO2, TiO2, SiO2 이렇게 하는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층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반사되는 빛이 한 8%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고 여기 이제 반사율이에요. 반사율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8% 정도 이렇게 반사되고 있죠. 지금 8% 정도. 이거를 확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코팅을 하게 되면 반사되는 빛이 이 청색 쪽 빛이 반사되고, 녹색 쪽 빛이 조금 반사되고, 붉은색 쪽 반사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반사량이
확 줄어 0%로 줄어요. 이렇게 반사되는 정도가 붉은색이 조금 이제 그린색이 조금 남고 빨간색이 조금 남고 그 저기 파란색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5층 정도 렌즈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냐면은 한 95%에서 96%의 빛을 갖다가 다 투과시켜서 맑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은 살아남아 있어요. 이 푸른색 쪽 조금 남아 반사되고 이 빨간색 쪽이 좀 반사가 남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조금 반사가 돼요. 나머지 중간 빛들은 다 반사가 안 되고 거의 이제 투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볼 때 그린색이 조금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안경 끼는 학생들 보면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녹색이 좀 보이는데 이것이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게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경 렌즈를 이게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보라색도 보여요. 보라색도. 그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하고 여기 빨간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린색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무반사 코팅을 갖다가 무반사 코팅을 5층짜리 무반사 코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빛을 갖다가 이제 반사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0%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반사 코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린색이 조금 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반사 코팅을 안경광학 제조하는 사람들은 그린 코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시에 무슨 빛도 보이냐면 이 푸른 빛하고 이 붉은 빛이 보이는 것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라색 계열이 또 보여요. 이게. 그래서 안경 렌즈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그린색이 보이고 또 겹쳐져서 보라색이 보이면 아 이건 그린 코팅이고 무반사 코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광학을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